네, 안기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에 그 프리우스 차량 인터뷰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하셨는데 네, 그간 잘 지내셨나요?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프리우스를 한 지금 12년째 지금 타고 계신데 네, 12년 동안 프리우스 3세대, 4세대를 지금 타고 계시고 현재는 4세대 모델을 타고 계시죠? 네, 선생님들 타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프리우스는 연비는 잘 나오나요? 연비는 비슷해요. 차 처음 구매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거의 한 7년, 8년이 지났는데도 연비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네, 지금 키로수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26만, 7만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네. 모르는 분들도 계셔서. 두 번째 영상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오늘은 라브4 그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하고 네. 그리고 이 다음에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두 차종을 비교 시승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어떤 차죠? 지금 라브4죠. 라브 하이브리드. 네네, 라브4 하이브리드 4륜 모델. 4륜 모델. 네,로 지금 시승을 지금 하고 계시고 4륜인지 2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4륜이랬네. 네. 지금 느낌은 어떠세요? 저야 프리우스랑 자꾸 이제 비교할 수밖에 없죠. 다른 차랑 비교가 좀 안 될 것 같고 프리우스 4세대랑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좀 묵직한 느낌이 있네요. 물론 프리우스 4세대가 가볍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 비교했을 때 차가 좀 더 무거워서 그런가 크고 아무튼 좀 전체적으로 조금 안정감이 더 있어 보이고 좀 묵직하게 이렇게 좀 느껴지네요. 제가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핸들링이나 이렇게 좀 악셀링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부드럽고 에코 모드여서 그런가요? 지금 모드가 에코로 돼 있네요. 지금 저도 프리우스는 에코로 다녀요. 그래도 충분히 부족하지 않으니까 환경도 살리고 좋잖아요. 에코 모드. 네, 느낌도 좋고. 그렇죠. 지금은 제가 노멀 모드로 바꿔놨고요. 네. 프리우스는 1800cc 엔진을 갖고 있잖아요. 네, 1800cc. 네, 이 라브4는 2500cc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힘이 좋네. 프리우스는 두 개의 그 전기 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 라브4 4륜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가 3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4륜이 4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숫자대로 가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구나. 네. 3개.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라브4 지금 시승 요 느낌과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타셨던 건 물론 프리우스 모델이지만 오늘의 이제 중점은 사실 라브4 그 하이브리드하고 그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좀 어떤 차이, 그러니까 과연 뭐가 틀릴 것인가, 이런 부분의 어떤 차이를 솔직하게 좀 이제 느낀 그대로 한번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지금 잘 느끼고 있고요. 지금 한 5분 정도 주행을 해봤는데 일단 고속 주행은 아니어서 고속 주행에 대한 어떤 안정감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정속 주행, 시내 주행에서는 굉장히 좀 안정감이 느껴지고 또 뭔가 이렇게 좀 높아서 그런가 프리우스에 비해서 시계가 더 좋네요. 훨씬 또 그렇고 일단 실내 조용한 거는 비슷한 것 같고요. 둘 다 하이브리드라. 예전에 제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이거 말고 프리우스를 시승해 본 적이 있는데 기회 주셔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제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어떤 처음 경험이었는데 굉장히 센세이션 했었는데 오늘 또 사실 라브4 하이브리드 말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조금 기대가 됩니다. 일단 라브4 차야 워낙 좋은 차고 워낙에 또 많이 알려진 차기 때문에
차에 대한 성능이나 이런 부분은 뭐 저보다 훨씬 더 엔지니어 쪽의 입장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잘 설명을 해주셨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순전히 이제 유저 입장에서, 드라이버 입장에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뭐 라우포는 뭐 국내 수입된 차 중에서 뭐 편의 사양이 제가 알고 있기로 두 가지로만 나뉘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거에 풀옵션에 들어간 거죠. 라우포 사륜이. 그래서 그런지 뭐 꽉 차 있는 느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지만 뭔가 이렇게 좀 오밀조밀하게 잘 갖춰진 느낌. 뭐 워낙에 조작성이나 이런 부분은 뭐 굉장히 좀 사용자 입장에서 많이 이렇게 손을 멀리 쓰지 않아도 이렇게 조작하기 편한 위치에 다 돼 있고요. 뭐 좋네요. 프리우스 4세대랑 자꾸 비교해서 그런지 좋고 욕심이 나네요. 바꿔가면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이제 그 라브4 아까 하이브리드를 차를 타고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좀 갈아탔습니다. 네, 갈아탔습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좀 내리고 있고요. 내리고 있고요.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EV 순수 전기 모드로만 지금 세팅을 해놓고 주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 좀 비춰주시죠. EV 모드. 계기판이 약간 달라요.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놨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밟았을 때 전기로만 갈 수 있는 그 속도가 130km까지 갈 수가 있고요. 최고 속도. 네, 최고 속도. 네, 그리고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기 한 번 충전으로 완속 충전을 이제 하면 되고요. 충전으로 해서 공식은 63km 거리를 갈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충전을 하게 되면 70km에서 한 80km까지 갈 수 있게끔 찍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계기판에는 78km 정도로 찍혀 있는데요. 이제 물론 거의 풀 충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 78km 이상을 갈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게 주행 중에 그 리차지를 하니까 실제 이 거리보다 좀 더 갈 것 같아요. 그 전에 플러그인 프리우스도 비슷했거든요. 사실 실제적으로 나왔던 표기됐던 키로수보다 더 많이 주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저 그때 시승을 해봤을 때. 맞습니다. 그 얘기하신 것처럼 프리우스 프라임이라는 모델이 이제 있었는데, 그게 프리우스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였죠. 근데 그 모델 같은 경우에 주행 한 번 충전으로 40km 정도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표기가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한 50km에서 60km 정도 실주행을 했었거든요. 이 차도 아마 좀 더 주행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출퇴근 위주로 많이 운행하시거나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는 뭐 전기차로 가도 무방할 정도로 키로수가 상당히 많이 가는 편이네요. 플러그인에 비해, 다른 플러그인에 비해서.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아까 그 라브4 이제 하이브리드를 탔을 때 그 주행 느낌과 이제 지금은 전기로만 이제 가는 느낌이거든요. 실제로 하이브리드는 40km가 넘어서면서 이제 전기와 그 엔진이 이제 개입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40km가 넘어서도 전기로만, 이제 130까지는 전기로만 구동이 되다 보니까 또 느낌이 이제 어떤지를 좀 잘 지금 체감을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 프리우스 4세대를 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아까 이전에 탔던 라브4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느낌이 비슷했죠. 차의 어떤 그 묵직함이나 이런적인 부분에서만 좀 차이를 느꼈지, 사실 주행에 대한 메커니즘은 프리우스 4세대와 비슷했기 때문에 그 느낌에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어요, 사실. 근데 이거는 저도 뭐 사무실에
회사차가 전기차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전기차의 특성을 뭐 그대로 살려서 지금 EV 모드는 그냥 전기차처럼 느껴지네요. 엔진 개입 전혀 안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가속력이나 또 주행성이나 이런 부분이 그냥 전기차네요. 그냥 전기차고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진가를 발휘할 때는 충전소가 없는 충전하기 힘든 구조에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전기차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또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겠네요. 그래서 뭐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까운 거리를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나 뭐 가까운 거리 이동할 때는 그냥 전기차를 탄다라는 느낌으로 타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충전 인프라가 좀 어느 정도 갖춰진 그런 데서 좀 활용을 좀 더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충전만으로서 주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차보다 훨씬 충전해서 이동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연비 좋은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보다 훨씬 더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로 이동하는 거리 훨씬 길기 때문에.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빗길에 대한 어떤 그런 주행도 한번 스트레스를 해볼 수 있겠네요. 실제로 지금 와이퍼를 굉장히 빨리 움직이면서 지금 비 양이 굉장히 지금 거의 뭐 소나기 수준으로 오고 있는데 이런 도로에서도 실제 이제 라우포를 주행했을 때 어떤 그런 안전성, 그런 느낌 이런 거를 체험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적 감지 와이퍼가 작동을 해서 그런지 뭐 굉장히 빨리 비의 양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프리우스도 그렇고 이 토요타 제품들에 대한 특징 자체가 사실 주행했을 때 안정감이나 운전했을 때 편안함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잘 만들어져 있고 완성도가 높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사실 국내 국산차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토요타를 타보시는 분들이나 경험해보신 분들은 국산차가 나쁘다라는 것보다는 국산차하고는 이런 부분이 다르구나라는 정도의 그 다른 부분이 굉장히 좀 좋은 다른 부분으로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어요. 가속력을 한번 볼게요. 실질적으로 지금 비가 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70km 정도를 가속을 해볼 건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는 네, 모드는 지금 스포츠 모드로 지금 변환을 시켰습니다. 악셀레이터에 발을 올리기 좀 무서울 정도로 가속력을 느껴지는데 스포츠 모드는 위험할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이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최대 출력이 306마력까지 나옵니다. 아니고 라브4. 죄송합니다. 네, 라브4. 네. 제가 자꾸 프리우스 얘기를 해서 그러지. 네, 맞습니다.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최대 출력이 306마력까지 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이 젖혀지는 느낌? 이게 저희 비행기 탈 때 느끼는 느낌 있잖아요. 한번 가속을 해볼게요. 네. km 정도까지 밟아봤는데 굉장히 악셀을 많이 밟지 않았어요. 부드럽게 밟았는데도 굉장히 가속력이 뛰어나네요. 전기차의 특성이라고 봐도 되지만 흡사 전기차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보이는 가속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60km 카메라 때문에 더 이상 밟지 못하는 거 이해해 주시고. 네네. 원래 시내 주행에서 밟으면 안 되는데 잠깐 테스트를 위해서 한번 가속을 해봤습니다. 안전하게 주행하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장거리 운전할 때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운전자의 피로도 그런 부분이 운전할 때 굉장히 편안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좀 오래 주행하더라도 피로감이 덜해야 되는데 토요타 차나 이런 하이브리드 차의 어떤 특징이죠. 엔진 개입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떨림이나 소음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되게 편안한 운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특히 이제 시내 주행에서는 정차 중에 떨림이 없죠. 사실 뭐 너무 조용해서 주위 소음이 다 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장거리 운전할 때는 좀 중간중간 쉬셔야 될 수 있을 정도로 워낙에 조용하고 안쪽이 정숙하니까 장점이죠. 승차 운전하는 분한테도 장점이 되겠지만 함께 동승자한테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바퀴 정도 돌아봤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욕심이 나네요. 충전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고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실 수 있을 정도였던 그런 분이라면 충분히 만끽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